도움을 대충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되게 실력이 좋기 때문에 그 리액트 같은 프레임워크도 한번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시라고 조금 더 했어요. 더 깊이 있는 공부는 각자 하셔야 된다. 어쨌든 필요할 때 하시면 돼요. 지금 하면 어차피 다 까먹으니까. 자, 돔은 일단 우리가 HTML이라고 하는 거 먼저, 제가 저번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HTML은 XML 기반이라고 했죠. 그래서 XHTML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여기 XML이 있고 HTML이 있다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똑같아요. XML에서 쓰는 용어가 HTML로 왔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태그라고 부르지만, XML은 뭐라 부른다? 엘리먼트라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됐죠? 어트리뷰트, 우리 클래스. 그러니까 뭐 이런 태그가 하나 있다. 물론 닫는 것도 있죠. 이게 어트리뷰트죠. 이게 어트리뷰트. 또 뭐 있죠? 자, 요 속에 내가 홍길동이란 글자가 있어. 홍길동. 그래서 홍길동은 뭐가 되죠? 텍스트 노드가 되죠. 여기는 텍스트라고 부르고, 얘도 텍스트네. 텍스트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콘텐트 텍스트라고 부르는 거. 이건 뭐 몰라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XML은 구조가 제일 바깥쪽에 HTML이 있죠, 우리가. 이걸 무슨 엘리먼트? 루트 엘리먼트. 그 위에 독타입 있죠. 독타입 이거는 뭐죠, 이거는? 선언문. XML 디클레레이션. 이 독타입은 HTML 하면은, 밑에 거는 HTML로 네가 파싱해. 이런 식으로. 독타입이 XML도 되겠죠, 그러면. XML이면 XML로 파싱해. 이런. XHTML이면. XML은 안 쓰겠죠, 브라우저가. XHTML이면 XHTML로 기반으로 작성해. 그래서 XHTML 기반이면 닫는 태그 없으면 무조건 에러 나죠. 이런 거, BR, 이런 거. XHTML일 경우에는 무조건 닫는 태그 있어야 되죠. 하지만 번거롭더라. BR, 뭐 HR 이런 거는 우리 안 닫아도 그냥 대기합시다. 너무 짜증나. 먹고 살기 바쁜데. 그래서 XHTML을 한동안 썼다가 안 쓰죠. 지금은 안 쓰고 그냥 HTML로 통일해버렸죠. 그 다음에 HTML에다가 뭐 다른 걸 붙일 수도 있어요. HTML인데 HTML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거 붙일 게 없어요. 근데 XML 같은 경우는, 자, 저번에 제가 혼인신고, 뭐 출생신고 이런 데이터를 XML로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혼인신고를 대법원도 데이터를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어디죠? 그냥 뭐 어떤 정부도 갖고 있어요. 무슨 기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양쪽에 데이터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근데 포맷이 약간 달라. 속에 있는 데이터는 다 똑같은데. 그래서 누가 업데이트 치면 양쪽 다 업데이트 쳤다 이 말이죠. 근데 XML 구조가 다를 수 있죠. 내가 뭐 네임을 대법원에서는 NM이라고 하고 국세청에서는 네임이라고 풀 이름을 쓰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XML에다가 뒤에다가 뭘 약속을 해요. 여기는 대법원이다. 그래서 뭐 코트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XML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루트 엘리먼트겠죠. XML이니까 여기다가 뭐 데이터라는 태그가 있는데, 엘리먼트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죠. 그렇게 하고 쭉 나가는 거야. 독타입을 써도 되지만 뭘 쓴 거죠? 이거는 뭐라 그러지? 네임스페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네임스페이스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데이터를 표현할 때 이렇게 네임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엘리멘트 중에 그러면 제일 바깥쪽이 도큐멘트라고 그랬잖아요. 도큐멘트 타입이잖아요. 독타입. 이만큼이 도큐멘트예요. 도큐멘트가 제일 바깥쪽에 있죠. 그 속에 제일 처음에 있는 걸 루트 엘리먼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식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차일드 엘리먼트겠네. 그죠? 칠드런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div 하나가 있고, 그 옆에 뭐 스팬이 하나 있어요. xxx.
이 스팬은 div의 자식이 아니죠. HTML, 바디가 빠졌네. 바디의 자식이지만 div의 자식은 아니에요. div의 뭐죠? 형제죠, 형제. 형제는 뭐죠? 네. 시블링.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딱 보니까 자료 구조가 뭐죠? 트리다, 그죠? 트리는 제일 위에 루트, 이거 하나하나 이 단위를 트리에서는 노드라고 불러요. 그럼 루트 노드가 있네, 제일 처음에. 그 밑에서 이렇게 퍼지는 거잖아요. 그죠? 또 밑에서 또 퍼지죠. 뭐, 앵겔 붙을 수 있죠. 자, 마지막에 여기 있는 노드를 뭐라 부른다? 얘는 브랜치 노드죠. 브랜치 노드고, 얘는 이빨이겠네, 이빨이. 그래서 리프 노드가 되는 거죠. 루트 노드, 브랜치 노드, 리프 노드. 그 다음에 얘가 봤을 때는 얘는 페어런트가 되고, 얘는 차일드가 되고, 뭐 여러 개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한 번에 말할 때는 칠드런이라고 부릅니다. 칠드런 노드. 그게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사실은 그것도 있죠. 커멘트. 여기다가 내가 주석 달 수 있잖아. 그죠? 느낌표, 하이픈 두 개 해가지고. 이것도 뭐다? 열고 끝났는데, 사실 얘는 좀, 여기 없죠. 얘는 닫는 태그가 없죠. 그래서 이게 커멘트도 하나의 엘리먼트입니다. 이것처럼 닫는 거 생략한 행각일 뿐이에요. 원래는 닫아야 되는데, 안 닫고 그냥 간 거죠. 자, 그래서 커멘트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자, W3C에서는 브라우저를 다 공통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HTML 만드는 업체에서 개발자들이 그냥 똑같이 약속된 HTML 포맷을 주면 그 어떤 브라우저든 똑같이 보이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W3C하고 ECMA 스크립트에서 표준을 잡는 거죠. 표준을 잡는데, 자, 구현은 누가 해요? 우리가 엘리먼트 먼저, 우리는 개발자니까 코드를 봅시다. 자, const 달러 뭐 ELE라고 제가 샘플 하나 잡을게요. ELE는 제일 바깥쪽이 뭐라고? 도큐멘트라고요. 그래서 제일 위에 우리는 루트 노드가 뭐가 되는 거야? 도큐멘트가 되겠죠. 도큐멘트 또는 뭐 HTML이라고 불러도 되고, 더 크게 봤을 땐 도큐멘트입니다. 그래서 document.get element by id라고 합시다. 하나만 갖고 옵시다. 뭐 xx. 그럼 요거는 뭐죠? div에 클래스도 있지만 id는 xx 이렇게 돼 있겠죠. 제가 이거 싱글 코테이션 쓰는데 원래 쌍따옴표가 맞습니다. 어트리뷰트는 쌍따옴표가 표준이에요. JSX에서는 싱글 코테이션 써도 상관없어요. 자바스크립트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가 싱글을 쓰든 더블을 쓰든 상관없잖아요. 하지만 HTML은 XML 기반이기 때문에 XML의 어트리뷰트는 다 쌍따옴표가 표준입니다. 자, 그래서 XX라는 걸 주세요 했어요. 그럼 얘가 XX네요. 그럼 이 엘리먼트가 오겠네요. 그죠? 엘리먼트 한 개가. 자, 그럼 이 도큐멘트라는 건 누가 만들어야 돼요? 이 도큐멘트라는, 이건 약속된 거죠. 우리가 선언한 거 아니잖아. 처음에 브라우저가 실행될 때 바로 생성된 전역 객체죠. 빌트인 객체죠. 그럼 이렇게 만듭니다. W3C하고 ECMA 스크립트에서는 자, 도큐멘트라는 클래스가 있어. 클래스가 있는데 함수는 어떻게 해요? 하나도 구현을 안 해놨어. 그냥 함수만 잡아놨어. 뭐? 도큐멘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에는 get element by id가 있네요. 그죠? get element by id가 있어. 끝. 이렇게 해놨어요. 자, 구현이 없는 이런 함수, 클래스를 뭐라 부르죠, 우리? 인터페이스라고 저번에 객체 지향할 때 했었죠. 자, 인터페이스는 언제 만든다고? 다형성을 쓸 때도 쓰지만 이런 식으로 야, 이렇게 우리가 정해놨으니까 이거의 구현체는 네가 구현해. 그럼 속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 크롬이다 봅시다. 뭐 이렇게는 안 돼 있겠지만 크롬 도큐멘트라는 내가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다시. 자, 우리는 구글 직원이에요, 지금. 우리는 크롬 팀에 있는 개발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었을 거다라고 상상하는 거죠. extends
요 JS는 ECMA 스크립트에서 줬죠. ECMA에서 나한테 줬으니까 요거 JS를 내가 미리 로드 해놓고 익스텐즈 뭘 하면 돼요? 도큐멘트 하면 되면. 그래서 도큐멘트 사실은 여기서 임포트 했겠죠. 그러니까 npm 인스톨로 깔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걸 여기 있어야지 익스텐즈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뭐 하면 되죠? 오버라이드 하면 되죠. get element by id로 이렇게 짜놓은 겁니다. 이 짜놓은 요 소스를 어떻게 한다고? 브라우저에 심어 놓은 거죠. 근데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짜면은 조금 느릴 수 있으니까 뭐 C로 짰는지 모르겠어요. C로 짜든 뭐 뭘로 짜든 그거는 브라우저 만드는 회사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도큐멘트는 대문자 D인데 왜 소문자 D지? 객체를 만들었겠죠. 그럼 도큐멘트 저 위에 도큐멘트는 new 뭐 해야 되죠? 이거 해야 되나요? 이거 해야지 이거. 크롬 도큐멘트 돼 있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 도큐멘트를 어디다가 브라우저에 전역 객체로 심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도큐멘트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윈도우도 마찬가지겠네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을 잡는 단체에서는 이런 것만 하는 겁니다. 기준만 잡고 구현은 네가 해. 이래야지 똑같은 메소드로 실행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크롬 도큐멘트를 만들든 사파리 도큐멘트를 만들든 상관없죠.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위에 자, 요 도큐멘트를 요쪽 부분만 먼저 봅시다. 이 구현은 우리가 상상한 거고. 자, 이렇게 도큐멘트가 있고, 제일 위가 도큐멘트라고 그랬으니까, 도큐멘트가 있고, 도큐멘트 노드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도큐멘트가 있고, 이 도큐멘트라는 거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니까, 자바스크립트예요. 부모가 누굴까요? 얘도 노드거든요, 얘도. 얘는 익스텐즈 노드 했어요. 도큐멘트는, 아까 클래스 도큐멘트는 익스텐즈 노드 이렇게 했거든. 왜 그러냐면, 도큐멘트도 있고, 엘리먼트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뭐 어트리뷰트도 있고 막 있었잖아. 그러니까 뭐 도큐멘트하고 엘리먼트만 봅시다. 우리가 엘리먼트, 요 ELE 잡았죠. 그럼 밑에서 내가 ELE.get element by id는 없어요. element by 뭐 태그 네임이든 클래스 네임이든 이런 건 있습니다. 자, 얘는 노드 리스트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컬렉션이죠. 엘리먼트, 그러니까 어레이죠. 유사 어레이, 유사 배열. 하지만 얘는 한 개잖아요. 얘는 어레이지만 한 개구나. 하나만 갖고 왔구나 우리가. 얘는 어레이죠. 얘는 어레이입니다. 자, 어쨌든 요거는 뭐예요? 도큐멘트에도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엘리먼트에도 있네. 그러면 도큐멘트, 엘리먼트는 도큐멘트의 자식이죠. 이렇게 해도 되고, 도큐멘트가 노드에다가 뭘 만들면 돼? 요 함수 만들면 되죠.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 이렇게 개발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요 함수는 얘도 쓰고 얘도 써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를 상속받아도 되고, 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노드라는 거에다가 get element by tag name이라는 걸 두고, 요렇게 상속받아도 되죠. 맞나요? 예. 네.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거를 얘가 다 갖고 있다. 그럼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노드를 상속받은 도큐멘트 상속받은 엘리먼트 이렇게 갔는데 도큐멘트하고 엘리먼트하고 성격이 너무 다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개발적으로는 괜찮지만 상식적으로는 좀 달라요. 그리고 노드라는 건 똑같아. 그러면 뭘 상속받는 게 정확하죠? 노드라는 걸 상속받는 게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코드 기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합리성을 따져야 돼요. 고양이가 개의 대부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고양이가 개를 상속받지는 않잖아요. 애니멀을 상속받지. 그리고 고양이하고 개하고 공동되는 거는 애니멀로 가죠. 자,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겁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ECMA에서 정의한 거는 이렇게 돼 있죠. 노드
도큐멘트도 노드, 도큐멘트 노드라 그랬으니까 이게 하나의 노드잖아요. 도큐멘트 뭐 엘리먼트 다 노드라는 게 있어요. 제일 위에는 뭐가 있죠? 자바스크립트 제일 위에 오브젝트가 있다. 그죠? 모든 객체는 클래스는 다 오브젝트의 자식이잖아요. 익스텐지 오브젝트를 안 했을 뿐이지. 그 사이에 노드는 다 이벤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갖는 모든 놈들은 다 이벤트 타겟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요. 이렇게 딱 정의를 한 겁니다. 위에를. 자, 노드에는 그러면 아까 엘리먼트 노드 있었고, 그죠? 이거는 쓸 필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도큐멘트 노드 아까 있었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도 뭐 비슷한 게 있다. 애트리뷰트. 그 다음에 아까 텍스트, 컨텐트, 코멘트 이런 거 썼던 거. 이런 거는 캐릭터, 데이터. 이런 클래스들이 뭘 상속받았어요? 노드를 상속받은 겁니다. 이만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엘리먼트 밑에는 도큐멘트 밑에는 도큐멘트부터 해봅시다. HTML, 도큐멘트. 그냥 도큐멘트 노드 하면은 XML 기반, XHTML도 되고 XML도 되니까 HTML에서만 쓰는 도큐멘트로 따로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좀 더 확장한 거지. 이게 확장해 나갑니다. 얘 함수 개수보다 얘가 더 많을 거고 얘보다는 얘가 더 많겠죠. 실행할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엘리먼트 노드에 이제 다 있는 거죠. 뭐 div 엘리먼트 노드. 그 다음에 뭐 아까 스팬 엘리먼트. 그래서 HTML 그 위에는 HTML 엘리먼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구조를 머릿속에 이렇게 대충 담아 놓고 우리가 코딩을 하면 쉽습니다.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노드 타입인 거는 어떻게 돼요? 노드 타입인 얘들은 다 노드 타입이잖아. 그럼 노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얘들 다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함수를 외울 필요가 없죠. 노드만 외우면 되죠. 노드를 외우고 얘만 특별한 것만 몇 가지 외우고 얘만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외우고 이렇게 외워서 가는 겁니다. 아예 이거 없이 생판으로 외우는 사람들이 있죠. 도큐멘트에는 걔네 엘리먼트 바이 아이디가 있더라. 얘는 근데 없더라. 이걸 아예 외우는 것보다는 이 구조를 갖고 가는 게 더 낫습니다. 항상 공부할 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도움을 공부하려고 제가 설명드린 게 아니고 다른 오픈소스를 공부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중복된 코드를 계속 안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레퍼런스 API 보면 막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딱 친절하게 그려놓은 데도 많죠. 그럼 요걸 먼저 딱 보는 거야. 그럼 빨리, 직관적으로 빨리 와닿습니다. 빨리 와닿고, 그 다음에 글을 읽으면 그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부가 빨라져요. 자, 중요한 것만 할게요. 다 안 하고.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자,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HTML 컬렉션이라는 게 있고 노드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자, 어레이를 안 써요, 잘. 지금 get element by tag name, get elements by죠, 여러 개. 이 태그 네임 뭐 div다 또는 다 주세요, 별표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모든 엘리먼트를 가진 놈을 다 주세요 해가지고 받은 요 $ELES라고 합시다. 이건 복수형으로. 얘는 타입이 뭐죠? 어레이면 좋겠는데 어레이가 아니에요. 왜 어레이로 안 했을까요? 어레이는 얘점 뭐 차일드 노드, 칠드런 뭐 이런 거 없잖아요. 퍼스트 차일드 이런 함수를 줄 수가 없잖아요. 꼭 줄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 어레이 점 프로토타입 점 뭐 get first chil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first child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럼 누가 손상을 입죠? 이 어레이가 손상을 입잖아. 그래서 어레이로는 좀 힘들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정의하는 쪽에서 이쪽 ECM에서 이 두 개의 어레이 유사 어레이를 만든 거예요. 유사 배열 객체를. 그래서 get elements by tag name 하면은 얘는 HTML 컬렉션 타입입니다. 얘는 둘 다 뭐가 될까요? 이터러블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이터러블이 되면 뭘 할 수 있죠? 스프레드 연산자 쓸 수 있네. 그래서 저는 이걸 잘 못 외워요. 잘 못 외우고, 물론
HTML collection get first child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얘를 어레이로 쓰고 싶을 때 루프를 돌리고 싶잖아요. 우리가 div를 다 가져다가 내가 찾는 div를 딱 찾아서 뭐 거기다 뭔 짓거리 할 수 있죠. 어펜드 차일드 할 수 있고 막 그런 일은 많이 할 거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면 돼? 루프 돌릴 때 그냥 얘가 ELES가 HTML 컬렉션 타입인지 노드 리스트는 사실은 이거예요. const 우리가 이겁니다. ELE에는 프로퍼티가 있는데 child nodes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뭘 갖고 있죠? 그러면은 아까 이런 자식들 바디에 child nodes 하면은 div 스팬 두 개가 떨어지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있는데 요거를 갖고 올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는 이런 코드를 써야 되죠. 이렇게 복습 차원에서 이거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이거는 디스트럭처링이죠. 디스트럭처링 배우기 전에 요거를 이렇게 쓴 거죠. 맞나요? 어떤 게 이쁜가요? 위에 게 훨씬 이쁘죠. 이제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점점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차일드 노드스라는 것도 있어요. 얘는 말 그대로 노드스잖아. 그러니까 무슨 타입이겠어요? 노드 리스트 타입이겠죠. 그래서 어떨 때는 HTML 컬렉션 타입이고 어떨 때는 노드 리스트 타입이에요. 갖고 있는 함수들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건 좀 공부해야 되고 어쨌든 얘를 루프를 돌려가지고 처리하는 게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실무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ELES도 땡땡땡 ELES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필터를 걸든 맵을 돌리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어레이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많이 쓴다, 실제로. 그 다음에 get element by tag names 실제로 소스 코드를 보면 이제 오픈소스 여러분들 코드를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이런 거 잘 안 쓰죠. 다 뭐 써요? 쿼리 셀렉터를 제일 많이 씁니다. 이 도큐멘트 점 이렇게 안 하고 도큐멘트 점 쿼리 셀렉터 해가지고 아까 저거 xx라 요걸 한번 찾아볼까요? 자 div 요렇게까지만 쓰면 div 다 갖고 오겠죠. 거기에 샵 id는 샵을 붙입니다. 그래서 xx 이렇게 하면 요거 하나만 왔겠죠. 그죠? 얘가 id가 이거니까. 저 셀렉터라는 거는 CSS도 똑같이 써요. 약속입니다. 셀렉터. 선택자라고 우리 말로 하는데 우리가 저 아까 같이 클래스의 A였죠. A. 쟤를 갖고 싶으면은 div.a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A라는 클래스를 쓰는 놈이 쟤밖에 없어. 그러면은 document.querySelector 이건 안 쓸게요. 이만큼은 쓰고 이렇게 해도 되고 .a만 써도 돼요. 이건 사실은 태그가 뭔지 모르겠지만 A라는 클래스를 달고 있는 놈 다 갖고 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 div 밑에 이 송길동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스트롱을 썼어요. 자, 내가 HTML은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스트롱하고 B하고 같죠? 하지만 스트롱이 더 강합니다. 그런 얘기는 내가 다르게 해드릴게요. 왜 스트롱하고 B가 두 개가 있는지는 나중에 하고 어쨌든 이 스트롱이라는 태그는 이 div의 자식이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div 밑에 있는 스트롱 다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제일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꺽쇠 스트롱. 자, 이거하고 얘가 뭐가 달라요? 얘는 꺽쇠가 있고 얘는 없죠. 그럼 얘는 div 자식 중에 여기 사이에 스트롱 사이에 여기 스팬도 있고 막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스트롱 속에 뭐 div가 또 있고 막 있을 수 있죠. 트리 구조는 무한대로 갈 수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놈 모두 다 주세요 이거고 꺽쇠가 있으면 div가 있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스트링만 달라요. 됐죠? 그러니까 바로 자식, 직속 자식. 그러니까 세대가 1세대만 차이 나는 거죠. 한 세대만 차이 나게 주세요 이런 거고. 자, 그리고 아까 샵 붙인 거는 아까 했었고.
처음에 샵은 id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있어. 플러스 div 플러스 스팬 이랬어요. 그럼 뭐죠 이거는? 플러스가 있고 물결이네요. 물결. 저는 이거 잘 안 쓰는데 어쨌든 플러스가 지금 있으면 스팬 있죠. 여기 div 옆에 스팬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div가 또 막 div가 아니고 여기다가 내가 뭐 h3 해가지고 뭐 타이틀을 하나 쓰고, 여기 또 스팬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플러스를 붙이면 div, 이게 다 시블링이거든요. 형제 달라는 건데, div에 있는 바로 뒤에 있는 스팬만 주세요. 그러면은 얘는 이 스팬은 안 주고 요 스팬만 달라는 거죠. div 다음에 있는 바로 스팬만. 그 다음 물결이 있으면, 이렇게 물결이 있는 놈들은 물결을 쓰게 되면 뒤에 있는 스팬 다 주세요 했으니까 얘도 주고 얘도 주고. 이 정도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앵커 태그 같은 경우에 A 태그, href 뭐 뭐시게 있을 거고, 이게 뭐 클래스가 버튼일 수도 있고 뭐가 링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얘가 마우스 오버를 딱 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뭐가 돼요? A에 하버 A만 주세요 했을 때는, A만 주세요 하면 앵커 태그에 있는 거 다 주겠죠. 근데 내가 마우스 지금 올린 놈만 주세요 할 수 있죠. 하버 얘만 주세요. 이거 언제 쓸까요? 얘가 마우스 올렸을 때 내가 마우스 커서를 바꾸고 싶은 거야. 이동할 수 있는 포인터로. 그런 거 하고 싶을 때 마우스 오버 이벤트를 걸면 되고, 오버 이벤트에서 현재 놈의 뭐 색깔을, 스타일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A 좀 하버를 주세요 하면은 지금 내가 마우스 올리고 있는 놈이죠. 맞나요? 네. 내가 지금 마우스를 여기 이제 뭐 저장이라는 앵커 태그가 있어요. 여기 마우스 올리고 있으면 하버가 붙어요. 그러니까 마우스 오버 이벤트에서, 이거 지금 우리 이벤트 안 했지만 마우스 오버 이벤트에서 얘를 갖고 오면은 지금 붙어 있는 놈이겠죠. 그렇게 해도 되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마우스 오버 이벤트는 더 큰 데로 갑니다. 여기 div가 하나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마우스 오버 이벤트에서 디스 하면은 이 앵커 태그잖아요. 근데 div에 쌓여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막 트리로 막 쌓여 있죠. 그럼 마우스 오버 했을 때 얘의 오버를 탈 수도 있고 얘의 오버를 탈 수도 있죠. 우리가 테이블에 우리가 그 구글 스타일 시트를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회사에서 그런 걸 만든대. 그럼 이렇게 표가 돼 있는데 요 셀이 하나 있죠. 셀. 요 셀에 마우스 오버 했는데 요 셀 속에는 우리는 버튼도 들어가나, 그 다음에 셀렉트 박스도 막 들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했을 때 요 컬러를 바꾸고 싶어. 그럼 마우스 오버 이벤트를 어디다 주겠어요? 요 TD한테 주겠죠. 이게 테이블이라고 한다면 요 TD 태그한테다가 주겠죠. 그러면 근데 요 버튼에다가 오버하면은 이 TD 태그 먹나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또는 TD 했을 때 이 TD 안에 A 태그가 이렇게 꽉 차 있어. 버튼이. 그럼 이 TD의 오버에서는 이것만 갖고 요거의 텍스트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요걸 쓰겠죠. 내가 마우스 오버 했는데 거기에 있는 하버에 있는 게 혹시 있으면 바꿔줘. 뭐 이런 식. 또는 클릭했을 때 얘를 저장이라는 버튼이었는데 텍스트가, 앵커 태그가 여기 A 태그에 저장 이렇게 돼 있던 거를 내가 뭐 저장 중 점점점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도 이런 걸 쓰겠죠. 어쨌든 셀렉터를 그렇게 쓰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알고 있어야 될 것만 하고 마칠게요. $ELE, 엘리먼트에 대한 처리가 많을 거니까, 엘리먼트, 아까 저기 바디라고 칩시다. 바디에 뭐 ELES에 remove child 해가지고, remove child, 이 ELE의 child nodes 아까 갖고 왔죠. 그죠? child nodes에 두 번째 것만 없애고 싶어. 그럼 1 이렇게 주면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아까 이 ELES가 여러 개를 갖고 온 건데, 예를 들어서 뭐 UL이라고 해봅시다. UL에 LI 있고 LI 있고 LI 뭐 세 개가 있어.
그러면은 UL을 내가 ELES로 갖고 왔어. ELE로 갖고 왔어요. 뭐 ELE도 상관없고 ELE겠네요. UL을 갖고 왔어요. 제가 get element 뭐 커리 셀렉터로 UL 갖고 오겠죠. 커리 셀렉터 UL. 그럼 얘가 오겠죠. 잡히겠죠. 또는 뭐 get element by ID 했든 뭐 상관없어요. 걔의 차일드 노드 갖고 왔죠. 그럼 요 LI 요 세 개가 차일드 노드에 들어갔겠다. 그러면은 요 UL이 EL이니까 EL이라고 하지 말고 UL이라고 합시다. UL의 remove child 요걸 지우는 거죠. remove child.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뒤에 뭐 우리가 저장 추가했어요. 그럼 여기 붙여야 되죠. 우리 이거 소셜 불마크 할 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 append child 하면 되죠. 그래서 새로 요 li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li 만드는 건 어떻게 하면 돼? $li라고 합시다. const document.create element 해서 만들면 되죠. 그래서 이 li를 붙이면 append child로 하나 딱 붙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걸 다시 그리는 방법도 있겠죠. 리액트 같은 경우는 다시 그렸겠죠. 얘가 이걸 어레이로 잡든 데이터로 잡아놓고 어떤 ARR로 잡아놓고 ARR이 뭔가 변경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리무브가 일어났건 어펜드가 일어났건 이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어레이에서 딜리트를 했건 내가 푸시를 했건 팝을 했건 뭐 조작을 했을 거 아니야. 요거를 그리는 함수한테 콜하면 되죠. 콜하면 이 그리는 함수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 개수만큼 create element 하면 되죠. 엘리먼트 해서 UL에다가 append child 하면 되죠. 차일드 노드는 다 없애버리고 remove child 다 해버리고 그럼 매번 새로 그려지겠죠. 이 부분은 새로 그려지는 게 깔끔하다 그럴 때는 이렇게 그리고 하나만 딸랑 추가할 때는 새로 그리는 것보다는 하나 추가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이걸 소팅해야 되죠. 정렬을 해야 돼. 뒤집어야 돼. 하나가 추가했을 때 이름 순으로 얘가 만약 정렬돼 있어요. 얘는 뭐 강감찬 그 다음에 박혁것에 뭐 홍길동 했는데 마지막에 김일수가 딱 들어왔어요. 그럼 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때 다시 그리는 게 낫겠죠. 아니면은 첫 번째 놈 다음에다가 그려야 되는데 이거 다 뒤져야 되잖아. 그럴 때는 그냥 해놓고 이 함수 콜 해버리면 되죠. 함수는 어레이를 소트 할 수 있으니까 소트 해놓고 그 다음에 그리는 거 태워버리면 다시 그려지겠죠. 그래서 다시 리액트는 다시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 어레이 요 부분을 뭐라 부르죠? 버추얼 돔이라 부르는 거고. 도움을 조작하기 전에 여기서 미리 다 하겠다는 거죠. 어레이 조작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는 것만 그때 다시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뭐 퍼스트 차일드, 라스트 차일드, 뭐 퍼스트 차일드 엘리먼트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점 찍어 보면 이 엘리먼트에다가 그것들을 뭐 어떻게 쓰는지는 여러분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노드는 노드 타입, 그 다음에 노드 네임, 노드 밸류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웃긴 게 아까 엘리먼트 밑에 HTML, div 엘리먼트도 있고 뭐 HTML 인풋 엘리먼트, HTML 엘리먼트 밑에 div 엘리먼트도 있고 인풋 엘리먼트도 있죠.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타입스크립트로 리액트를 개발하면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얘가 무슨 타입인지까지. 그래서 인풋 엘리먼트는 뭐가 있죠? 인풋 엘리먼트는 밸류라는 게 바로 있겠죠. 그냥 밸류라는 프로퍼티가. 그죠? 인풋 엘리먼트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HTML 엘리먼트의 자식이죠. HTML 엘리먼트는 엘리먼트의 자식이고 엘리먼트는 노드의 자식이고 이렇게 구조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타입스크립트로 할 때 내가 지금 인풋에서 뭘 할 때 하고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를 체크했을 때 하고 다 달라요. 그래서 요 값, 밸류 값 있죠. 또는 요 엘리먼트들을 내가 변수로 잡을 때 뭔 잡죠. 요거의 타입을 내가 HTML 인풋 엘리먼트로 잡을지 HTML 체크박스 엘리먼트로 잡을지 그걸 다 적어줘야 되거든. 그리고 우리가 이벤트 온클릭 했을 때 이벤트도 마찬가지죠. 클릭 이벤트인지 체인지 이벤트인지 타입 다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 이런 지금 우리가 아직 이벤트는 안 했지만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지금 좀 담고 가면은 타입스크립트 할 때 정말 편합니다. 안 헤매고. 그 다음에 이너 HTML 뭐 이너 텍스트 이건 다 아시죠? 요 div에 요걸 주세요. 스트롱에. 그럼 스트롱 엘리먼트에서 점 이너 텍스트 하면 홍길동을 주겠죠. 점 노드 밸류 해도 주는데 이너 텍스트 해도 줍니다. 텍스트만. 그 다음에
그걸 쓰는 이유는 여기다가 내가 새로운 HTML을 집어넣고 싶어. 어펜드 차일드 해도 되지만 요 스트롱 달러 스트롱 점 이너 HTML 하면 되죠. 이게 제일 많이 쓰죠. 여기다가 HTML 텍스트 바로 쓰면 되죠. 이게 편해요? 아니면 엘리먼트를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한 다음에 뭐 하고 하는 게 이게 훨씬 쉽겠죠. 그냥 직관적이잖아. 소스 읽기도 좋아요. 그래서 이너 HTML 많이 쓴다. 근데 이너 HTML 많이 쓸 때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 넣을 수 있죠. 스크립트 해가지고 무조건 광고 띄우게 하는 스크립트가 여기 이너 HTML로 들어갈 수 있죠.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여기에 있는 HTML을 검증하는 게 있죠. 되게 유명한 거. 그게 뭐죠? 그 돔 퓨리파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알아놓으세요. 돔 퓨리파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npm이. 요거 좀 세니타이즈. 얘를 한번 소독하는 거예요. 세니타이즈 해가지고 여기다가 HTML을 넣어가지고 넣으면 안 일어난다. 왜냐하면 이 HTML을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수 속에서 쓸 때 이렇게 쓰는 건데 요즘에는 인젝션에 대해서 크게 뭐 없어요. 광고 띄우게 하기가 힘들죠. 솔직히. 지금은 현실은 브라우저가 보안에 되게 강해져가지고 솔직히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썼는데 요즘에는 안 쓰더라고. 그냥 참고만 하고 계세요. 혹시 코드를 읽다가 저런 게 보이면은 아 얘는 HTML이 밸리드한지 체크하는 거구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어펜드 차일드 했지만 뭐 인설트 비포 그 다음에 뭐 리무브 차일드 뭐 셋 어트리뷰트, 해즈 어트리뷰트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거 하나만 더 해드리면 진짜 많이 쓰는 건데 우리가 셀렉터로 아까 클래스를 막 갖고 왔잖아요. 점 해가지고 그것처럼 아까 달러 ELE 여기 뭘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클래스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달러 ELE의 스타일 바꿀 때 어떻게 바꿔요? ELE 점 스타일 점 글자 색깔 바꾸고 싶다 그러면 컬러죠. 백그라운드 배경색을 바꾸고 싶으면 원래 CSS는 백그라운드 하이픈 컬러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샵 머시기잖아. CSS 줄 때는. 그러니까 하이픈이 안 먹죠. 우리는 함수에 하이픈이 못 쓰잖아. 그래서 다 이걸 카멜 케이스로 바꿉니다. 그래서 JSX도 다 이거예요. 카멜 케이스예요. CSS 바꿀 때. 그래서 우리가 리액트에서 뭐 스타일을 바꿀 때 뭐 스타일 점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속에서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을까요? 개 점 스타일 점 요걸 주겠죠. 그러니까 점 해도 바로 못 주니까 이건 변수니까 어떻게 하면 돼? 스타일 요 사이에 대괄호 치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겁니다. 리액트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알면 알수록 프레임워크의 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트릭스의 네오가 되는 겁니다. 총알을 딱 막을 수 있는 그렇게 그 경지까지 올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소스를 안 보고도 어떻게 만드는지 알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에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클래스 리스트 했죠. 요거를 변수로 하나 받아도 되고, 요거를 뭐 x라고 합시다. 그럼 x 점 클래스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거야. CSS 클래스를. 그러면 add 해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뭐 아까 모닝 이런 걸 추가하면 여기에 갑자기 클래스에 A만 있던 게 모닝이 하나 추가되죠. 그 다음에 add는 있으면 뭐가 있어요? remove 있겠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거 토글. 체크박스라고 칩시다. 이게 만약에. 그럼 달러 ELE 점 뭐죠? 토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체크박스 뭘 했는데 요거를 내가 체크박스로 쓸 수도 있지만 아이콘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요거를 클릭했을 때 요걸로 바꾸고 뭐 할 수도 있고. 체크박스라고 합시다. 체크박스는 인풋 타입은 체크박스죠. 체크가 돼 있으면 체크드죠. 자, 체크가 됐을 때는 요 색깔을 체크박스의 요 보더 색깔을 내가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클래스를 주면 되죠. 클래스 주고 뭐 레드 보더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합시다. 걔를 뭐 하면 돼요? add 하면 되죠. 근데 내가 풀었어. 다시 클릭했어요. 그럼 얘가 없어져야 되죠. 그럼 토글이다, 그거는. true, false 두 개니까 그때는 요 x.토글 레드 보더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그럼 한 번은 들어갔다가 한 번은 나왔다가 하겠죠. 얘는 그러니까 토글 레드 보더가 아니고 뭐 A다 그러면은 한 번 클릭하면 A가 없어졌고, A가 있으면 없애고 없으면은 붙이고 하는 게 토글이에요. 그리고 강제로 무조건 true로 하고 싶어 그러면 점 true 해버리면 돼요. 강제로 false로 하고 싶으면 콤마 false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체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알고 싶을 때 많죠, HTML에서. 그래서 요거 x.contains 뭐 아까 레드 보더 하면은 레드 보더가 지금 갖고 있느냐 이런 거죠. jQuery의 has 클래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지금 CSS에 클래스가 이렇게 잔뜩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로 조작을 가능하죠, 클래스가. 근데 우리가 아까 이렇게 또 함수가 다시 타잖아요, 이렇게 조작을 하고 나서. 클래스 리스트에는 뭐만 있죠? 처음에 ALS 클래스 리스트는 HTML에 처음 박아놓은 A밖에 없어요. 내가 그때 붙이고 빼고 뭐 했던 거 이런 것들은 다 몰라요. 그것까지 다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 window.get computed라고 하는 거는 이 computed라는 용어가 있어요. computed라는 건 뭔가 변경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어떤 값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래서 computed property라는 말이 원래 정식 용어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computed property, 단방향 computed가 되냐, 뭐 양방향 computed가 되냐, 이거에 대해서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프레임워크들은 다 단방향 computed property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값을 바꿨죠, 인풋 박스에. 그럼 내가 받기만 하는 거야. 내가 받는 쪽에서 양방향 computed는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이 바뀌었을 때 내가 뭔 처리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A라고 쓰면 뒤에다가 B라고 붙이는 함수가 있어요. 얘를 computed로 만약 했어요. 그럼 A라고 바뀌었죠. 변경됐으면 이 함수가 타겠죠. B라고 바꿔요. 그럼 얘 바꾸겠지. 바뀌었으니까 또 얘 타겠지. 이런 무한 루프가 일어나죠. 이게 쌍방향 프로퍼티의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프레임워크들은 다 쌍방향 프로퍼티였어요. 그래야 옵저버가 됐죠. 이걸 이제 옵저버라 그러는데 이 값이 바뀌었을 때 내가 뭐 DB에다가 저장을 해. 이런 거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은 안 되죠. 그래서 무조건 단방향으로 바뀌어 있다. 그럼 얘가 바뀌면 onChange 태워서 거기서 저장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옵저버는 못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onChange라는 이벤트를 써야 돼요. 그래서 get computed style, 그 다음 $ELE, 그럼 이 엘리먼트에 현재 내가 조작이 다 끝난 그 클래스 리스트를 주세요. 이겁니다. 자, 그래서 속에서는 이걸로 다 돼 있겠죠. 리액트나 이런 프레임워크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다 그러면 이걸 써야 될 거고. 네, 저도 이거 한지 오래돼서 요즘에는 이거 쓸 일이 없잖아요. 프레임워크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도움을 직접 쓸 일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프레임워크로 개발할 때 도움이 많이 되니까 공부한 거예요. 네. 도움은 이렇게 마칠게요.